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m acing this test. 김어준 문제. 자, 이게 사실 이제 뭐 좀 자화자찬, 자기 자랑 좀 하자면은, 최근에 이제 블랙하우스를 제가 부활을 시켰죠. 예, 그 2화까지 했는데, 지금 블랙하우스가 조회수가 지금 47,000회? 예, 뭐 48,000회 가까이, 이렇게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그 못 보신 분들 꼭 보세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블랙하우스 방송을 한 3년 전? 얼추 이제 4년 돼 가는 것 같은데, 정승은님, 짜미님들 짜왕, 추앙해요. 네,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때 제가 방송을 할 때만 해도, 김어준을 이제 까는 거는 마치 금기처럼 됐어요. 지금 뭐, 갈라치기 뭐 프레임 얘기하면서 아까 뭐, 내부 비판을 하는 사람들을, 뭐 작전 세력이다. 뭐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입틀막을 한다. 뭐 이런 말씀 드렸는데, 지금은 사실 많이 좋아진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민주진보 진영 내부 자정작용이 그런대로 되고, 우리가 이제 예컨대 수박들도 다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부 비판을 통해서 수박들도 다 정리를 했고, 민주당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상황들, 적폐들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데 내부 비판이 이제 큰 작용을 했습니다. 그게 너무 이제 좀 격해져 가지고, 예, 약간의 이제 부작용도 발생은 하긴 했지만은, 예, 백두사님 앞에 분 주장에 동의, 네, 감사드립니다. 근데 내부 비판이 없었으면은 민주당은 지금도 이제 수박 정당이 돼 있는 거죠. 김어준 말대로 뭐 총구를 밖으로만 돌렸으면은, 갈라치기 안 했으면은 수박들이 지금 솎아질 수 있었겠습니까? 예? 이낙연이 뭐 이런 사람들 뭐 여전히 전해철은 아직 탈당 안 했죠. 예. 그 수박들 다 민주당에 진을 치고 앉아가지고 또 우리 당원들, 국민들 등쳐먹는 짓거리를 하고 있었겠지. 근데 이런 내부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수박을 청산할 수 있었던 것이고, 뭐 아직도 좀 남아 있어요. 완전히 청산된 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수박 잔당이라고 표현하는데, 문조털레가 이제 수박 잔당이죠. 예, 수박 잔당들이 남아가지고 아직도 이제 개파 정치하고, 이재명 대통령 하는 일에 사사건건 발목 잡고, 또 호시탐탐 당권과 대권을 탈환하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고,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잔당 소탕 작전도 우리가 확실히 해야 돼요. 예, 이거 확실히 잡초의 뿌리를 걷어내지 못하면은, 저 뭐 가평에 있으니까 잡초자라는 게 진짜 제일 큰 일인데, 이 잡초를 뿌리째 안 뽑으면은 또 나와요. 또 나와. 계속 나옵니다. 예? 저는 문조털레가 수박의 잔뿌리라고 생각을 해요. 예, 수박 잔당이다. 그래서 지금 정청래가 욕을 먹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자기 정치하고. 대통령 하는 일에 말로만 당정대 원팀 외치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악마화하고 당 내부에 갈등을 만들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 지들끼리 뭉쳐다니면서 침묵질하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수박들한테 인공호흡기 달아주고, 뭐 서삼석이 이런 수박들 있잖아. 호남 수박들한테 인공호흡기 달아주고,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당원들이 열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박의 그 잔뿌리까지, 마지막 뿌리까지 완전히 드러내야, 예, 민주당이 이제 민주당 혁신이 저는 완성된다. 그러니까 문조털레까지 다 드러내야 민주당 혁신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파 정치가 완전히 소멸이 되고, 진짜 당과 국민들만 보고 정치하는 이런 정치인들만 민주당에서 금배지 달고 정치 그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당으로 가기 위해서 제가 뭐 내부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무튼 뭐 블랙하우스 방송만 할 때만 하더라도 뭐 많은 분들이 응원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은 욕을 많이 먹었어요. 욕을. 예, 그리고 뭐 감히 김어준을 까? 예, 블랙하우스 1, 2편이 최근에 보신 분들, 아까 뭐 최근에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예전에 보신 분들은 거의 달라진 게 없어요. 제가 약간 업그레이드를 시킨 거야. 최근에 더 나온 얘기들을 좀 보완해가지고 약간 업그레이드 한 거지. 지금 블랙하우스 2화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한 방송 내용은 제가 3년 전에 했던 내용이에요. 3년 전 내용이야. 3년 전. 예? 근데 3년 전 했는데도 새롭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블랙하우스 방송에서 가장 제가 문제 제기했던 것이 김어준 문제예요. 김어준이 뭐 빅스피커니까 영향력이 커서, 김어준이 무슨 뭐 인기가 많아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뭐 질투가 나가지고, 시샘이 나서, 그래서 그런 방송한 게 아닙니다. 김어준이 내 스피커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까지는 나쁠 건 없는데, 우리도 뭐 조중동만큼 영향력 있는 스피커를 갖는 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김어준이 정치에 깊숙이 관여를 해서 본인의 언론 권력을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기 시작하면, 즉 조중동 조선일보 방사장처럼 밤에 대통령의 노릇을 하게 되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라는 문제 제기를 했던 거야. 저는 3년 전에 이미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저는 이제 3년 전부터 뉴미디어 정치의 시대가 올 거다라는 걸 예측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뭐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것도 있고, 뭐 이재명 대통령이랄지 민주당 정치인들이 유튜브와 SNS에 관심을 더 많이 기울여야 된다. 그런 의견도 계속 말씀드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뉴미디어 정치가 활성화되는 것까진 좋은데, 문제는 이 뉴미디어가 독점화돼 버리면, 특정 매체나 특정 인물에게 뉴미디어의 파워가 독점이 돼 버리면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3년 전부터 저는 드렸던 것이고, 그 뉴미디어 권력을 독점한 자가 사욕을 갖게 되면은 그거는 심각한 상황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블랙하우스라는 이름 제목이 원래는 이제 김어준이 SBS에서 했던 이제 방송 프로그램 제목이에요. 그걸 빗대가지고 제가 블랙하우스라고 제목을 다른 것도 있지만은, 블랙하우스, 우리 청와대가 뭡니까 여러분? 청와대가 블루하우스잖아요. 블루하우스. 그러면은 블랙하우스는 뭐예요? 흑화대. 그리고 블랙하우스 1편에 보면은 그 블랙하우스 영상이 나오는데, 영상에 보시면은 청와대가 보이는 곳의 호텔에서 양정철과 김어준이 인터뷰를 합니다. 이미 얘네들은 청와대 뒤에 우리가 있다. 블랙하우스, 흑화대가 있다. 파란 집 뒤에 보이지 않는 흑화대가 있고 우리가 문재인 정권의 실세다라는 걸 노골적으로 보여준 게 저는 블랙하우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걸 하고 있어. 김어준이 친문 세력의 상황 노릇하면서, 야, 김어준이 낙점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고, 김어준이 낙점하는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단지 민주진보 진영의 문제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보수 진영도 똑같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보수 진영에서도 전환길이 빨간 김어준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제는 보수 유튜버가 특히 사이비 종교 집단과 유착된 보수 유튜버가 국민의힘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전환길이나 보수 유튜버들, 고성국이는 대놓고 얘기를 해요. 고성국이가 얼마 전에 유튜브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뉴스 보도에도 나왔는데, 지방선거 공천권의 30%를 내놔라, 이 얘기를 했어요. 지방선거 공천의 30%를 내놔라. 그래야 뭐 국민의힘이 안정이 된다. 그 전환길은 그런 얘기를 대놓고 하잖아. 대구시장은 이진숙이 해야 된다. 다음 국회의원, 다음 당대표, 다음 대선 후보는 내가 미는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될 거다. 내가 미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거다. 얘네들이 수준도 낮으네. 그나마 올드미디어, 레거시 미디어는 나름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사회적으로 자신들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요. 그러니까 예컨대 조선일보 방사장이 조선일보 일면에다가 내가 낙점하는 자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씁니까? 근데 전환길이 같이 어디서 근본도 없는 놈이 굴러다 와가지고 이것들은 뭐가 잘못됐는지도 몰라요. 응?
그러니까 지적 수준이 낮아가지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최강욱이랑 비슷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 최강욱은 막 저런 막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본인이 이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몰라요. 법률 공부를 잘했다고 지적 능력이 뛰어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최강욱이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변호사로서 법전은 잘 외웠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지적 능력이 뛰어나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본인이 공개된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예컨대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뻥 뭐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돼. 이런 걸 잘 몰라. 근데 전환길이 학원 강사 주제 뭘 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에요, 사실은. 정치인이 아닌 자가 그 전환길도 지금 체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무 개입을 하는 거잖아. 노골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무식해가지고 막 떠들어대는 거야. 그러다 죄다 감옥 가겠지. 근데 전환길을 우리가 욕하지만은 과연 국민의힘만 그런 상황이냐라는 거야, 저는. 김어준은 과연 그런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건가? 이런 문제 제기를 제가 3년 이상 진짜 외롭게 해오고 있었는데, 그리고 몇몇 유튜버 분들이 있어요. 예, 김어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몇몇 유튜버 분들이 이제 좀 더 있긴 한데, 지금은 이 문제 인식이 많이 확대가 된 것 같아. 예, 많이 확대가 됐고, 이제는 레거시 미디어에서도, 물론 이제 경향신문이 이제는 기획 기사를 냈는데, 경향신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 탐탁치는 않아요. 예. 왜냐하면 김어준의 미디어 권력이 민주진보 진영 내에서 김어준의 영향력이 극대화되도록 만든 주범 중에 하나가 경향신문이에요. 흔히 한경오라고 그러잖아. 이 레거시 진보 매체들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김어준 그 대안으로 민주진보 유권자들이 김어준으로 쏠려버렸어. 그러니까 사실 아까 족바들이 조국을 죽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김어준을 키워낸 건 조중동과 한경호예요. 특히 한경호가 언론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을 했으면, 진보 민주 언론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을 했으면 김어준이 이 정도까지 크지는 못합니다. 좀 분산되죠. 제가 지적하는 건 김어준이 시청률이 높아서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독점화되는 게 문제라는 거야. 즉 김어준의 메시지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매체들이 존재하면, 즉 시장이, 진보 미디어 시장이 경쟁 구도가 형성이 돼 있으면 김어준이 시청률이 많이 나오건 말건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즉 김어준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른 매체가 김어준과 비슷한 사이즈로 존재를 하면 김어준이 아무리 시청률이 높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돼 있냐면은, 지금 뭐가 문제냐면, 뭐 한경호 얘기는 빼고 여기는 어차피 맛이 간다니까, 민주진보 진영 내에서 민주진보 유튜버들을 보면은, 제가 뭐 자주 하는 표현인데, 김어준을 정점으로 해서 수직 계열화가 돼 있어요. 유튜브 생태계가 김어준을 정점으로 수직 계열화 돼 있다라는 건 뭐냐? 다 김어준의 하청 내지는 똘마니 유튜버로 존재를 한다라는 거야. 특히 대형 유튜버들이. 지금 이른바 하바리 유튜버들은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냅니다. 예, 김어준을 좀 너무 까서 문제예요. 너무 근거 없이 까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 그런 건 좀 문제긴 하지만은, 대체로 이제 중소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김어준을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시하는 이런 이제 역할들을 해요. 근데 대형 유튜버들을 보면은 김어준의 말씀, 김어준의 교리는 늘 거스르는 발언을 하는 사람이 없어.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은, 제가 이제 김어준을 견제할 만큼의 어떤 그런 사이즈의 유튜버로 매체로 성장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거 혼자 방송해가지고 구독자 200만 되고 동접자 20만, 30만 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대했던 건 뭐냐면은, 예전에는 뉴탐사가 그런 역할을 저는 해주기를 좀 바랬어. 예? 뉴탐사가 성장을 해가지고 지지난 대선 때만 하더라도, 2022년 대선 때만 하더라도 그땐 열린공감TV였죠. 유탐사 시청률이 동접자가 10만 이렇게 됐잖아. 10만 이상 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탐사가 김어준을 좀 견제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서 제가 유탐사를 공격하는 그 동물농장하고 싸운 이유도 뭐냐 하면,
김어준을 견제할 수 있는 뭐 사실상 유일한 매체 아니냐.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뭐 내부 문제 때문에 결국은 유탐사는 성장을 못했어요. 그래서 뭐 지금도 방송을 하고 있지만은 견제하기에는 힘이 벅찬 유탐사 뭐 동접자 지금 뭐 1만 2만 가지고는 견제를 할 수가 없는 거지.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김어준을 견제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매체는 매블쇼 정도예요. 매블쇼. 체육 정도야. 그럼 체육이 좀 김어준과 건전한 경쟁을 하면서 김어준이 이상한 얘기할 때 좀 반대의 목소리도 내주고 그래야 되는데 사이즈는 비슷한데 체육이 매블쇼가 김어준과 사이즈는 비슷한데 위치로 보면은 김어준 밑에 하청화돼 있다라는 거예요. 푸름선님, 유탐사가 1선, 이동영이 2선 기도했었죠. 뭐 그거 아시네요, 우리 푸름선님. 이동영은 또 본인이 친명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동영이 이제 이재명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시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시면은 이동영이 많이 커가지고 김어준을 견제할 만한 뭐 그런 사이즈가 되기를 바랬는데 제가 보니까 이동영이도 이게 뭐 애가 저기 하발이어가지고 인간이 하발이야 걔는. 그런 배짱이 없더라고. 내가 김어준을 견제할 만한 그런 방송인으로 성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배짱이 없고 쓸데없는 싸움질만 하고 다니고. 그리고 체육도 가만히 보면 이제 김어준 눈치를 보고 이렇게 수직 계열화 돼 있기 때문에 김어준이 독점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김어준 방송의 시청률이 높아서 독점화가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다 나머지 유튜버들이 김어준이 하는 얘기를 다 따라가기 때문에 이번에 당대표 선거도 그랬잖아요. 김어준이 갈라치기 하지 마라. 그러니까 거의 모든 방송이 다 갈라치기 타령하면서 사실상 정청래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버려. 그러니까 조파당 문제도 그러잖아요. 조국당 문제도 처음에는 이것들이 눈치 싹 봐고 어떤 놈들은 조국이 또 편들어주려고 그러고 왜 조국이 편들어주는 이유가 뭡니까? 김어준이 조국을 미니까 김어준한테 잘 보여야 내가 크거든. 김어준 방송에 한번 나가기라도 하고 아니면 김어준은 뭐 과자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고 내가 방송이 크니까 김어준이 눈밖에 안 나려고 조국을 못 가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러다가 너도나도 까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대형 유튜버들이 뭐 한마디씩 거들어. 근데 한마디씩 거드는 것도 뭐 그냥 겨우 조시 눈치 보면서 김어준한테 찍히면 어떡하지? 제가 남천동 그 방송을 보니까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안 됐더라고. 오창석이니 무슨 헬만이 그 거의 없다니 이런 애들이 다 뭐 김어준 방송에 나가기도 하고 그러잖아. 근데 여기서 조국 갔다가는 김어준한테 찍혀가지고 방송계에서 밥줄 끊길까봐 싹 보면서 그 주진우 문제도 그렇잖아요. 황수만님이 노변 그죠 얘기를 했는데 그 이명수 기자도 그렇고 황당합니다. 노영희 변호사가 주진우를 실드를 친다는 거야. 그 주진우를 실드 칠 게 뭐가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는데 심평한테 김건희 면회가라고 얘기하고 김건희가 따뜻한 사람이니 윤석열이 정의로운 사람이니 샤넬백 사건은 최재형 목사한테 말려들었냐느니 이런 얘기를 한 걸 어떻게 실드를 치냐고. 근데 노영희 변호사가 왜 실드를 쳐요? 그게 당장 김어준한테 잘 보여야 거기 방송에도 계속 나가고 그래야 본인 유튜브도 잘 되고 본인도 유명해지고 나중에 뭐 정치할 때 도움도 되고 이러니까 그런다는 거야 저는. 그리고 특히 이명수 기자는 저는 황당한 게 그 최재형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방송에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명수 기자는 같이 그 샤넬백 취재를 했던 사람인데 주진우가 그따위 얘기를 했는데 주진우를 편드는 게 말이 되느냐, 실드 치는 게, 이명수 기자가. 본인이 최재형 목사랑 샤넬백 취재를 했잖아. 그런데 주진우를 실드 치면 어떻게 해요, 이명수 기자가. 근데 왜 실드 치겠어요, 여러분? 주진우를 왜 실드 치겠어? 주진우 깠다가 김어준한테 찍히면은 뉴스공장도 못 나가, 김어준 방송 못 나가고, 김어준 방송 못 나가면은, 본인들 뭐 구독자 늘리는 것도 어렵고, 다 이거하고 연관이 되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줄 서는 거예요. 유튜버들도.
김어준한테 잘 보여야 특히 대형 유튜버일수록 더 줄을 쓸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하바리는 상관이 없어. 하바리가 뭔 상관이 있어요. 뭐 김어준이 불러줄 것도 아니고 나를 밀어줄 것도 아니고 나는 내 멋대로 하는 거지. 근데 김어준이 밀어준다고 해봐. 닦아놓고 지금 김어준 까는 사람들을 김어준이 전화해가지고 제 방송에 한번 밀어드릴 테니까 그만 좀 까주세요 하면은 열이면 아홉은 저는 그냥 김어준한테 꼬리 내린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민주진보 진영 내에서 김어준의 가장 큰 문제는 김어준의 권력이 비대해지면서 김어준 밑으로 다 줄수는 구도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진보 진영 내부에서 한 가지 목소리만 나온다는 거야. 한 가지 목소리. 김어준이 한마디 하면 다 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컨대 예전에 병립질. 김어준이 뭐 병립형으로 가자. 그러니까 뭐 개나 새나 다 병립형. 김어준이 정청래 좋아, 박찬대 좋아, 정청래하고 박찬대는 친구야. 그렇게 얘기하면은 다 갈라치기 타령. 야, 저기, 뭡니까? 중수청은 저기 행안부로 가야 돼. 그러니까 다 행안부. 야, 조국은 까면 안 돼. 야, 조 까는 건 갈라치기야. 그러니까 아무도 조 안 까. 하바리를 빼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김어준한테 잘 보이려니까. 그러니까 단일한 목소리로 한 가지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민주진보 진영 내에 내부 비판이 소멸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소멸이 돼버린다고. 그럼 자정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 조국당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아까도 뭐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민주진보 진영 내부의 내부 비판이 입틀막되고 자정 능력이 약해지면 결국 조국당 같이 저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경향신문에서 이런 기획 기사를 지금 냈어요. 이제서야 이제 느끼는 거야, 얘네들이. 저는 이제 3년 전부터 경고를 해왔는데, 이제서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향신문이 과연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요 기사는, 제가 볼 때는 팩트에 가까워요. 정확한 지적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어준의 생각이 민주당의 교리가 되고 있다. 그건 제가 말씀드렸잖아. 김어준이 병립형 하면 다 병립형. 김어준이 정청래 하면 다 정청래. 김어준이 행안부 하면 다 행안부. 김어준이 뭐 하면 다 글로 가. 그러면서 여기서도 외부에서 볼 때도 이런 지금 분위기가 보인다는 거예요. 외곽 지지 세력서 전대와 경선 구도의 실질력 영향력을 확대를 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김어준의 영향력을 이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정당의 기능이 김어준한테 넘어가 버렸다. 김어준한테 포획된 거예요. 김어준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김어준 밑에 하바리가 돼버렸다는 거야. 민주당 정치인들이. 김어준의 하청업자들이 돼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김어준 방송에 나온 국회의원 119명. 그 다음에 강유정, 김민석, 정청래가 상위권. 민주당 의원이 1년 동안 106명이 출연을 했어요. 국민의힘 개혁신당은 없고. 자, 이거 보세요. 박은정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뭔가. 자, 제가 볼 때는 매불쇼 노출 빈도수까지는 지금 안 나왔는데 매불쇼까지 포함을 하면은 박은정의 방송 출연 횟수가 100회 이상 넘어갈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매불쇼와, 그러니까 조불쇼란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이유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조스 공장이라고 그랬잖아. 조불쇼 조스 공장인 거야. 박은정이 최다 출연을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안기령, 노영희는 좀 상황이 다른 거죠. 진행자로 참여를 했고, 노영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데일리로, 그리고 지금 민주당 의원은 아니니까, 데일리 패널로 출연을 하기 때문에 빈도수가 많은 것 뿐이고, 정치인들로 한정해서 보면은 박은정이 가장 많다, 지금. 매불쇼에서도 제가 볼 땐 비슷한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박은정한테 마이크를 이렇게 많이 준다라는 건 기계적 중립에도 맞지가 않아요. 자, 민주당 의원들 출연 빈도수보다 조국혁신당,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의
의석수가, 민주당의 의석수가 조국혁신당의 의석수보다 10배 이상 높아. 그럼 민주당 의원들의 출연 빈도수가 10배 이상 높아야 돼요. 10배 이상 높아야 되는데, 자, 마치, 김어준은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것처럼, 조국당도 불러주고, 민주당도 불러주고 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렇게 12석의 정당과 166석의 정당을 똑같은 비율로 부르게 되면, 결국은 조국당에게 더 유리한 방송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 중립의 기본인 기계적 중립조차 김어준은 지키고 있질 않은 거예요, 지금. 조국 혁신당에 절대적으로 마이크를 많이 주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조스 공장이지, 이게. 그리고 대체로 보면 친문들이에요. 대체로 보면 친문 정치인들에게 기회를 많이 준다. 네? 여기 보시면요. 자, 박은정. 요게 이제 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죠. 많이 나오는 사람들인데, 보면은 박은정이 58회, 신장식이 57회, 김준영이 50회. 지금 요 세 사람만 합쳐도, 조국혁신당 요 세 사람만 합쳐도 100회가 훌쩍 넘어가지. 요 세 사람이 계속 나오는 거야, 돌아가면서. 그리고 이제 민주당 이렇게 출연하시는 분들도 보세요. 정청래. 자, 요거 박선원, 김병주 의원 출연 빈도가 많은데, 이거는 계엄 때만 그랬어요. 계엄 끝나고 나니까 별로 안 불러. 계엄 때, 왜냐하면 이분들이 서울의 봄 팀을 이끌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안 부르면, 이분들을 불러야 방송거리가 있거든. 그때는 마지못해 부르는 거야. 마지못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친문 성향인 사람들을 많이 불러요. 윤건영, 정청래, 박지원, 양부남, 박범계도 많이 나왔고, 최민희, 김현, 조국만 해도 11번, 장경태 10번. 이게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친명 의원들은 안 그래도 그 초선 의원들이 많고 정치 신인들이 많아요. 친명 의원들은. 근데 방송에 나갈 기회가 없어. 방송에 나갈 기회가 없으니까 인지도가 없어요. 인지도가 없으니까 공천을 못 받아.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번 당대표 선거 때도 그나마 이재명 대표님이나 김민석 총리는 뉴스공장이나 이건 뭐 영리하게 하는 거라고 봐요. 예, 뉴스공장이 잘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안 부를 수가 없지. 예, 와주면 고맙지. 김어준이 입장에 뭐 이재명이나 김민석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정청래는 28번이나 나왔는데 누굽니까? 저기 박찬대 의원은 2번 나왔어요. 2번. 그러니까 28번 대 2번. 인지도 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야. 게다가 은근히 김어준이 정청래를 밀었어요. 은근히. 이런 그 언론 노출의 절대적인 그 기울어진 제가 운동장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이 결국은 당대표 결과 선거 결과로 나온 거예요. 그럼 따지고 보면은 민주당 당대표를 전환길이 하듯이 김어준이 낙점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김어준이 낙점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가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대선 후보도 김어준이 만들고, 당대표도 김어준이 만들고,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원 주권 민주주의로 가는 거는 저는 뭐 당연한 일이고, 예, 올바른 방향이다 생각을 하지만, 자, 문제는 뭐냐면 정보의 불균형이에요. 우리 당원들이 혹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정치인들 한 명 한 명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으면은 당원 민주주의로 가면은 더 올바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정보의 불균형은 뭐냐면은, 이번에 정청래가 그 뭐였습니까? 저기
뭐 지명직 최고위원을 당원 최고위원 경선 뭐 이거 하고 있잖아. 예? 그 몇 명이나 했어요, 투표율 얼마나 돼? 근데 여러분, 뭐 이번에 4명으로 압축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번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아는 게 있어요? 누구를 찍어야 되는지 아는 정보가 있냐고. 정보의 불균형 정도가 아니라, 이번 민주당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 당원 최고위원 경선은 정보의 진공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깜깜이 선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후보들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상태에서 깜깜이 선거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채팅창을 보니까 저는 투표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보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이 이 사람 괜찮다고 얘기했다. 혹은 어떤 유튜버가 이 사람 괜찮다고 얘기했다. 이걸 근거로 투표를 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유튜버가 시키는 대로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이지, 당원 주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유튜버가, 이 후보가 괜찮아. 라고 얘기했으니까 난 찍는다. 아니, 그게 근거가 돼요?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경력을 보니까 이 사람 괜찮다. 그래서 난 이 사람 찍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내가 자주 보는, 이 방송이 있는데, 그 유튜버가 이 사람이 괜찮대. 라고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 그럼 괜찮은가? 가고 찍어. 아니, 그게 옳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당원 주권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자, 그러면은, 당에서 경선을 하는 건 좋은데, 충분한 정보를 줘야 돼요, 당원들한테. 후보자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줘야 돼. 근데 아무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선거를 하면서, 그게 당원 주권 민주주의라고? 이게 국회의원 경선이건, 당대표 경선이건, 예? 뭐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정보의 불균형 상황에서 경선을 하게 되면 결국은 유튜버들이 찍어주는 사람이 다 공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형식적으로는 당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은 유튜버가 김어준이 이 사람 괜찮아, 혹은 김어준 방송에 많이 나와, 매블쇼에 많이 나와, 아니면 어떤 유튜버,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이 사람 찍으라고 했어. 아무런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투표가 이루어져. 그거는 당원 주권이 아니야, 여러분. 유튜버의 아바타지. 여러분들이 유튜버의 아바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당원 주권 민주주의가 돼? 그러려면은 유튜버들이 정보를 균형적으로 당원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데, 김어준의 문제는 편향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까 이제 경향신문 보도 하나만 제가 소개를 잠깐 해드렸는데, 편향적으로 정보 제공한다는 건 뭐예요? 조스 공장이잖아. 조국당 정치인들 12명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3명을 매일 방송에 내보내. 매불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조불쇼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니 너는? 시민아, 너 동물농장 가서 놀아. 시민이 아니구나. 이게 김시민, 이거 사기꾼이네 이거. 김시은님하고 헷갈리게 만들어서 김시은님을 차단할 뻔했어. 밀정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어. 어디서 동물농장에서 쳐와가지고. 가서 개소 뱀돼지나 빨아. 이게 문제다. 그래서 이 미디어 독점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참 고민이 많은데, 이거는 제도적으로 사실 해결이 안 돼요. 제도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 뭐 세무조사를 하자, 어떤 분은. 김어준을 세무조사하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 근데 이거 제도로 만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시청자들이 현명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청자들이 현명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현명해져서 김어준이 저런 짓거리 못하도록, 그죠? 이번에 아주 뭐 잘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매불쇼에 몰려가가지고 이게 조불쇼냐, 뭐 이렇게 항의하고 하니까 바로 또 개선이 되잖아요. 이런 예전에 이제 조선일보 불매운동 하듯이 저는 민주진보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김어준이나 뭐 최욱이나, 아니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엉뚱한 짓거리하고 사적인 어떤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영향력을 이용하고 이런 일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항의해가지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안 보면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안 보면 영향력이 없어지잖아. 항의를 해도 안 고쳐. 그럼 안 봐. 뉴스공장 안 보기 운동 하겠다. 아, 그럼 정신 차리겠지. 아, 최욱이 바로 정신 차리는 거 봐요. 최강욱 자르고, 박은정 자르고, 신인규, 누굽니까, 김용남 불러다가 방송하잖아. 그래서 이거는 시청자들이, 정화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걸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봐. 그거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죠.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시청자들이 현명해져서, 시청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또 잘못된 매체에 대해서는 항의하고, 또 안 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거기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 저는 뭐 영향력이 크지 않으니까 그 부정적인 작용이 적긴 하지만은 저도 이제 잘못한 짓거리 하면은 여러분들이 항의하고 욕하고 이 새끼야 꺼져라 무슨 네가 방송하냐 하면 됩니다. 뭐 그럼 차단해 버리지만 저는.